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난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봄 전세난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요, 실수요자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 2020년에 전세난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을 한 달 앞둔 오늘입니다. 과연 임대시장은 안정화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내년 시장의 방향과 또 주택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에게 언제나 시원시원한 강의와 또 똑부러진 상담으로 도움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벌써 성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겨울 이맘때가 되면 비수기라 그래서 뭐 매매 시작이든 전세 시장이든 가격대들이 조금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들이 있고요. 매물들도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 혹시나 임차를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부동산을 좀 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게 더군다나 매매 시장 말고 전세 시장 가격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 아무래도 전세가 자체가요, 한 평수 상관없이 좀 대단지 아파트라 그러면 1억 정도는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면 월세로 한 사람이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세가라든지 월세 가격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단 매매에 대한 거래는 좀 잡혔다 치더라도 전세로 수요가 이게 쏠리는 건데 가격 자체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전세 대출 같은 것도 너무 막혔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좀 더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방송 통해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 지방에서도 많이 수요자들이 서울로 좀 이동을 하는 분위기가 관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수요자분들 힘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있거든요. 대표님 통해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을 할 겁니다. 1억대에서 한 3억대, 많이 가면 4억대 정도까지 한강변이라든지 강남권에 좀 장기적으로 입지 좋은데 노후도 나오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 묻어둘 수 있는 지역들 좀 지역 설명 같이 해드릴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준상급지 이상으로 가게 되면 국민평수 가격 같은 경우가 30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기본 40억 이상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지를 희망한다, 뭐 한강변을 희망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유망한 재개발 예정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 때 설명드릴 거니까요.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이슈 체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대책이었죠. 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열어주시죠.
네, 지금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그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좀 거래량이랑 신고가 가격인데요. 일단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볼게요. 15 이후에 다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죠. 헤드라인들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이 됐는데 왜 그러냐. 매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똘똘한 한 채를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이 더 올랐다는 얘기가 되죠. 또 하나, 거래가 줄어들었고요. 폭등 자체는 멈췄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한 상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상승세냐 보면 다시 뜨거워진 강남이라든지 한강 벨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다시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냐,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뭐 노도강 같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상승세가 이제 접어들었어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었는데 가격 자체의 상승이 좀 멈췄죠. 반면에 전체가 묶이다 보니까 이왕 묶인 거 이제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다시 어차피 다 묶였으면 중심지로 넘어오자라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볼게요. 이게 12월 달이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 가격 지수 변화입니다. 이게 11월 초고요. 이게 11월 둘째 주. 인데요. 보시면 이게 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좀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승폭이 여전하거든요.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 여전하고 또 수도권 보시면 여전히 상승이고 서울 또 여전히 상승세인 거고 지방 같은 경우만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하다. 지방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광역시의 중심지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던 타이밍에 이 15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거래량은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5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인데요. 거래량 자체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쭉 줄어들었죠. 74%나 줄어든 게 맞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는 어떤가 한번 보면요. 이게 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그래프고요. 이 초록색이 이전의 그래프고요. 이 붉은색이 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났죠. 신고가도 보시면 줄어든 강남구의 거래량만큼 신고가 건수도 강남구는 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서초구랑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더 그 신고가 가격이 좀 더 늘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이 신고가가 그래프가 줄었다 그래서 신고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를 찍는 거래 건수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드문드문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틀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데 반면에 유동성이 풀렸어요. 그럼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불안 심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좀 많이 다시 걷어들였기 때문에 매물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그게 더 불안 심리를 야기하다 보니까 드문드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니까 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 다음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는 유지되고 있다. 어느 주변으로? 우리가 원하는 강남 3구라든지 좀 한강변 라인, 이 중심지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게 적응이 빨라요. 우리가 과거 그대로 또 그 규제가 답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과거처럼 뭔가 불안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급매로 내놓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번 학습을 했다 보니까 또 적응이 더 빨라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양극화, 서울 아파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100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100억 어디예요, 대체?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펜트하우스라 그러면 50평 이상, 뭐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가 우리가 강남권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다 그러면 그야말로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 10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분담금 100억을 내도 이 집을 받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강남의 재건축 펜트하우스 경쟁률이 치열한데 어디냐면 음마 아파트랑
그리고 압구정 현대 2단지 아파트, 이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강남, 한강변 하죠. 근데 거기다가 평형대 자체가 이 대형 평형대는 극소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형대가 31평, 34평으로 이렇게 두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 어느 평형대로 가면 31평이나 34평형 사람이 115평을 받게 되면 최대 분담금 1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97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57평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한 35억 원 내외 정도의 추가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형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라는 거고요.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요. 76평형 소유자가 125평형대 아파트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 추정 분담금이 116억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분양가를 210억 정도 예상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평당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한 요 정도 분양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100억이나 내서 이걸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보면 이미 주변 시세를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압구정 강남구에 청담동 PH 129라고 있어요. 129라고 하죠. PH 129가 위치가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29세대가 되는 이제 몇 세대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죠. 그런데 전체 29세대가 한강 조망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2020년도에 준공된 새 아파트인데 이미 평당 1억 7천만 원 정도 찍었어요. 여기에 100평대 매매가가 지금 호가로 나온 게 170억에서 330억까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실거래가 25년도 7월 1일에 찍힌 실거래가를 보면 190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음마라든지 압구정에 재건축이 돼서 대단지 아파트가 우리가 새 아파트로 돼서 100평대 아파트라고 했을 때 평당 2억 정도 받아도 되는 사이즈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요쯤에 위치하는 아파트였는데 지금 위치가 비슷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지어진 신축입니다. 마찬가지로 29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게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93평형의 매매가가 270억이에요. 평당 지금 2억이 넘어가는 건데 실거래가가 더 이상 찍힌 거는 없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고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이미 평당 2억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10년 있다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자금 여력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대형 평형대 펜트하우스 강남권에 위치한 거를 내가 추가 분담금을 100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또 중심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선호 현상이 커지는 분위기를 좀 우리가 이게 더 이상 뭐 별로다 뭐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좀 적응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인 양극화네요.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로 심한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정말 잘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정말 이대로라면 이제 최근에 강남에 이제 위치한 반포 아파트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몰리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죠. 앞에 아파트 가격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 강남권에 청약이 나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엄 같은 경우가 청약가가 이 가격만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청약 분양가가 20억에서 21억 원대였고요. 8살 타입 같은 경우는 26억 원에서 27억 원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당첨만 되고 나면은 일단은 시세 차익이 기본 30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쏠리는 건데 왜 그러냐? 옆에 한번 볼게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미 실거래가가요. 5구 타입 기준으로 40억대, 84 타입 기준으로 48억대예요. 이미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나가죠.
59 타입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44억 5천이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7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에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랑 비교를 하면 안전 마진이 최소 20억인 거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랑 가격 비교를 하면 안전 마진이 벌써 이미 30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거고요. 지금 반포 일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게 이게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반포 DH 클래스가 이제 또 청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생기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새 아파트 가격에 걸맞춰서 이 키 맞추기 상승세가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이 이렇게 분양을 했더니 정말 급속도로 완판을 했죠. 그러니까 반포 DH 클래스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분양가도 올라가게 될 거고 완성이 됐을 때 주주의 시세도 같이 상승을 시키면서 이 가격 자체도 또 한 번 상승이 될 거거든요. 좀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청약에 우리가 276세대 일반 공급이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렸죠.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59 타입 하나만 보면요. 59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는 120세대 공급을 했어요. 그중에 다자녀한테는 22세대만 풀었는데 무려 청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 사람이 2,000명이나 된다는 거고요. 신혼부부 물량으로 나온 게 50세대인데 5,000명, 그러니까 5,000 가구가 여기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첨 가점이 거의 만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4인 가구의 청약 통장 만점 점수가 70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59 타입에서 이 당첨되신 최저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인 가족이 만점이라도 이 강남권의 청약 당첨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5인 가족 이상이 되어야지 59 타입에 청약을 한 경우에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이런 당첨 사례들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통장 만점 자체가 84점인데요. 최고 점수를 보면 이 84 타입에 당첨되신 분 최고 점수가 82점이에요. 거의 만점이 돼야 당첨이 되는 건데 만점을 보시면 무주택이 1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이니까 가족이 7명은 돼야 된다는 거고 통장 가입이 15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7명이 84 타입에 넣어서 당첨이 되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 주변 너무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이게 당첨만 되면 30억은 그냥 버니까 너도 나도 현금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목이 뭐였죠? 강남 청약이 당첨되면 너무 좋은데 일단 분양가가 20억이에요. 그렇죠? 대출 거의 막혔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되면 거기에 가점까지 더해지면 끝이 아니라 운까지 따라줘야 지금은 강남에 내가 로또 청약으로 진입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00단위 경쟁률은 기본이네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따라줘야지 당첨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들을수록 지금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럼 분위기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지금 3번의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집값은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정부가 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나올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걸 원하지는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좀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절실하게 마음 깊이 있는 제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666 대책이 처음에 나왔죠. 이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으로 제한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시키고 만약에 기존 주택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은 처분하라. 그래서 627 대책을 우리가 666 대책이라고 했었고 이게 효과가 거의 한 달을 가고 나서 다시 가격 상승세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공급을 한다? 5년 동안 135만 호 공급을 할 건데 다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나중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물량이 아니고 당장에 5년 내에 착공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공공 중심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임대보다는 분양 물량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꿈인 건데 이게
분양과 임대가 좀 적절히 섞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좀 불안하니까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나왔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10, 15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예전에 그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죠.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 외에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투자하지 마라. 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다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2억에서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끔 막아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좀 안정화가 되는 듯 하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또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가격이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다 묶어버렸더니 웬걸? 조건이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중심부로 강남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를 타이밍이 됐는데 이 규제 때문에 못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 거래량이 오히려 중심부로 이동을 하더라. 그게 아니면 당장에 또 그 담보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임차 수요로 흘러 들어가는데 임차 수요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 대비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12월 달에 대책 발표가 될 것으로 일단 예고는 했죠. 어떤 대책이 또 한 번 공급 대책, 그러니까 집중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 발표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거면서 그전 정권 때 발표했던 이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좀 부지들, 남아있는 부지들에 빠르게 공급하려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검토. 요거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추가 공급 대책 검토하는 거는 과거 정권에서 좀 이렇게 실패했던 건데 다시 한번 아마 보완해서 나올 것 같고요. 노후청사 재건축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서울의 도심 유휴부지 활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냐? 뭐 쇠고기라든지 양재라든지 마천이라든지 태릉부지들 있죠. 이런 데들이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좀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서울시 만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자기들이 원하는 요청사항을 좀 제시했다고 하죠. 대략 18개 정도.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 80에서 90% 이상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 서울 도심 유휴부지라든지 노후청사 재건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뭐 면목 행정 복합타운 청가구, 서울지방조달청 청가구, 태릉 골프장 망가구, 용산 정비창 뭐 부지 망가구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대략 36,000 가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급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발표됐던 거 서리풀에 2만 호, 과천에 1만 호 해서 대략 3만 호 정도를 29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거기다가 원래 발표했던 게 올해 연내, 그러니까 지금 12월 중에 발표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서울 수도권 이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정도 추가 공급할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어디가 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 보시면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잡혔던 게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습니다. 뭐 하남 미사라든지 위례신도시 이런 데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돼가지고 공급이 됐던 물량들이죠. 그렇게 입지 좋은데 대규모로 뭔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빠르게 그래도 사람들이 아 정말 공급이 되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 불안 심리가 잠재워지고 좀 기다려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가장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쪽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요즘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 쪽으로 또 눈을 많이 돌리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책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곳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요가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용산에도 많은 재개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용산 서빙구역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요. 아파트는 사실상 투자 자체가 아예 이제 막혔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재개발지 투자죠. 왜냐하면 서울권 같은 경우는 정말 유휴부지가 사실상 민간이 가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휴부지가 거의 사실상 없다 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니까. 그럼 재개발지거든요. 용산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용산 서빙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위치가 이쯤이거든요. 여기가 신동아 아파트가 있고요. 신동아 아파트 옆에 아파트 지구내 이 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좀 역세권 활성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동빙구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빙구역 있고 동빙구 근린공원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가 민족공원 있고 한강조망까지 있으니까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죠. 어떻게 변하나 좀 보면은 여기가 토지 자체가 한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 입지에 이렇게 두 개 동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좀 주상복합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공동주택 136세대가 만들어지고요. 136세대 중에 이제 분양 있고 나머지 20세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여시설이라고 데이케어 센터가 나와요. 이제 갈수록 고령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케어 센터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주변에 보이는 게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두 개 동이긴 한데 완성이 되면 정말 멋진 한강 조망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잔디까지 이렇게 숲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멋진 조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지 작은 부지들이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용지들 좀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주거 복합 공간으로 고밀 복합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나오고 한강을 활용한 뭐 주거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근린생활 시설까지 같이 나오고 거기다 위치 좋으니까 역세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좀 민간도 밀어주고 있으면서 공공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급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조감도까지 또 준비를 해주셔서 보니까요. 새로 지어지는 데다가 입지도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멋있게 변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저희 살짝 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강남에서 좀 살펴볼 만한 곳도 있을까요? 네, 강남도 한번 볼까요? 아까는 제가 보여드린 게 좀 공공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지를 좀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 자체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포커스가 더 많이 잡혀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드문드문 재개발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지역줄 중에 하나가 강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 반포죠. 반포 노년역 일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컴팩트 시티로 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모아타운으로 바꿨다가 최근에는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는 사실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지가 워낙 좋고 뭐 상권이 어느 정도 좀 발달해 있고 거기다가 월세나 이렇게 임대 수익도 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또 재개발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사업지긴 한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플랜으로 보고 이게 좀 투자해서 묻어둬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진행이 많이 됐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런데 초기 사업지니만큼 우리가 좀 진입하기에 부담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서초입니다. 그나마 강남 3구 중에서는 이 서초구 일대가 좀 재개발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서초역 인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찬성 비율이 높고요. 반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배동 다음으로 이 서초동 일대로 또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초기 사업지로 우리가 그냥 중장기 플랜으로 쫙 묻어두기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죠.
양재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강남권의 재개발지 중에 이 민간이 하는 재개발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고요. 여기가 됐다는 거는 나머지 남아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둔 구역들도 장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구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근방인데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까지 가능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거고요. 입지 자체가 이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 주변 일대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파트 없이 7층 높이 규제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정말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중심에 초중고가 있죠. 그래서 이 학군에 대한 이 아쉬움도 없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뭔가 이게 초기 사업지긴 한데 한 군데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지역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2구역이라든지 4, 5, 6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한 30년 이상이 된 노후도는 한 60% 정도가 좀 넘게 나오고요. 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는 무려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잠실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하단, 상단 이렇게 잠실 본동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잠실은 지금 뭔가 이렇다 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좀 요건을 갖춘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중장기 플랜을 보시고 묻어두기 좋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도는 쌓여가고 있고 주변 일대 여기도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재건축 들어가야 되고 그쵸. 나머지 아파트들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유망한 지역,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이런 지역들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의 재개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재개발 관련한 지역은 이제 뭐 용산이나 강남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좀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깊은 이제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주제나 장소, 날짜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사실 주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하게 이슈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상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를 워낙 다양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6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인데요. 중랑구 재개발 구역 내 빌라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향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은 매물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럼 취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권리가가 높은 매물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아무래도 다주택자시다 보니까요. 고민을 좀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중랑구면 이 면목역 인근에 재개발이 굉장히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뭔가 저층 주거지이고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 전체가 빠르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향후 기대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7호선이 연결되면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죠. 일단 그렇고 다주택자셔가지고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고요. 다만 이게 있어요.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고 하면 주택
취득세가 제외가 되니까 내가 다주택자라도 이걸 하나 더 매수를 하면 이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무조건 1.1%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질문을 보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 매수를 희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이게 선정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면 좀 취득세 계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세율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그게 있죠. 재개발 구역에 뭔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건데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권리가가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금이 크게 차이가 없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권리가도 나중에 감정을 받았을 때 크게 차이가 아마 없을 거거든요. 이게 그래봐야 사이즈가 뭐 투룸, 원룸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매물을 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가 투자금을 확실히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결국은 대지 지분이 엄청 큰 뭐 단독 당하고 이런 매물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금은 줄이면서 권리가는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좀 준신축급 이상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 신축급으로 가시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전세가가 높아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내 전세 끼고 샀을 때 투자금이 일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신축급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감정을 매길 때 건물이랑 그 토지를 같이 감정을 매기게 돼요. 그럼 웬만한 것들보다 그러니까 오래된 대지 지분이 큰 것보다 감정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금은 줄이고 감정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려면 한 원투룸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금은 줄이되 좀 매물 자체가 이게 덩어리가 크지 않고 손바뀜이 쉬울 수 있는 황금성이 괜찮은 원투룸 정도로 가시고 신축급으로 가셔서 투자금 줄이고 권리가는 향후에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잡아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상담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축급으로 이제 투자금은 조금 낮추고 권리가는 좀 높은 쪽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주택자시니까요. 세금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81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회 초년생 자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룸, 투룸은 상관이 없는데 향후 서울로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입지 좋은 곳에 부대 비용까지 약 4억 원 예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네. 4억 정도 부대 비용으로 우리가 좀 장기 플랜으로 보시고 투자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강남권의 재개발지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 중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양재가 괜찮아요. 양재 설명을 좀 드리면 입지가 사실 우수한데 반해서 아직 뭔가 이게 이슈가 좀 덜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양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포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당 1억 이상 넘어가고 있죠. 사실 강남권, 잠실권의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 저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직 그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오를 만한 상승폭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포동 지역이라든지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7층 높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뭔가 이렇다 할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7층 높이 규제가 재작년쯤 풀렸죠. 높이 제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풀렸고 그러면서 노후도가 쌓여있는 모든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움직임이 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입지는 좋은데 아직 가격 반영이 좀 덜 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 예전에는 뭔가 직주 근접을 더 선호를 했죠. 그러니까 테헤란로로 일을 하러 다니면 그 주변 일대가 나머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직주 근접의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뭐 용산이나 이런 지역들 생각 보면 될 것 같아요. 직주 혼합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세대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걸어서 뭔가 영화도 보러 가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또 옆에 일자리도 있고 그러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축 아파트, 신축급 아파트, 좀 정주 여건이 좋은 아파트 동네에 산다 그러면 이게 가격 상승까지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양재 개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 이 신분당선이 가깝다는 거는 어쨌든 재개발이 되고 뭔가 개발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입지가 좋고 뭔가 교통편이 좋아야 계속 이 개발하는 동안 묵혀두고 이게 공실 위험성 없고 계속 황금성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재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주 혼합 시대를 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AI 특구로 해가지고 AI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유치돼서 들어올 거죠. 위로 올라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판교가 있죠.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이 양재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구역이 이미 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초기 사업지긴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나머지 구역들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초기 사업지에 아직 좀 뭔가 이슈가 되지 않는 이 지역인데 좀 소액으로 들어가서 중장기 플랜으로 보시고 묻어두기에 내가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 지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녀분을 위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셨는데요. 강남 쪽에 어디를 좀 보시면 괜찮을지 지역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추후에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01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1주택자로 위례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해외 발령을 받아서 내년 초 해외를 나갈 예정인데요.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는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 후에 강남이나 한강변 일대 재개발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요. 매도 후에 자금은 16억 정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미리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 한강 이남으로 보시는 거예요. 재개발집. 16억 정도면요. 한강 이남에 재개발지가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죠. 그중에 여기 노량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량진 중에 3구역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10, 15 부동산 규제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기본적인 양도 양수가 안 되죠.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막 떨어질 단계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매수하시면은 어느 정도 찬스가 될 수 있을 게 뭐냐면 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양도를 할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직전에 그래도 매물들을 그나마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에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집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저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질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죠. 거기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강 조망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강 조망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까를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기본 이제 한 16억 정도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매물들이 이제 기본 가격들이 권리가 같은 경우가 한 4억에서 6억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84 타입 신청한다는 기준하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은 대략 프리미엄까지 합쳐가지고 20억 내외로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세가 일단은 아직 관처가 안 됐으니까 포함이 돼 있겠죠. 한 16억 정도 자본 가지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전세 끼고 샀을 때 매매가는 20억 정도일 것 같다. 향후에 우리가 84 타입 신청한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내야 되죠. 한 최대 7억 정도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84 타입을 내가 신청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용 싹 다 부담하고 내는 총 돈이 한 27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7억 가지고 84 타입을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까 시장 가격이 저는 못해도 한 4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이게 입주가 5년에서 6년 있다 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마포라든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우리가 84타입 이게 신축급 아파트잖아요. 대단지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30억이 넘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 있다가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또 한강 조망까지 나온다 그러면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러면 40억 정도는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27억에 사서 40억이면 시세 차익이 일단 10억 이상이잖아요. 저는 웬만한 뭐 청약보다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일단 사업도 괜찮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엔 양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1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고 대출 활용하면 9억에서 10억 선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심 지역은 서대문구 3호선 라인과 성북구 장인 뉴타운 구리시 수택동인데 어디를 우선으로 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직장이 광화문 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빠르게 해볼게요. 직장이 광화문이면 결국은 구리보다는 서울 중심부로 오는 게 낫겠죠. 장기적으로는 일단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살기 좋은 지역은 저는 아무래도 이쪽 장이 뉴타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3호선이 연결돼 있는 이 서대문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아마 서대문구 역세권으로 가시면 이 장이 뉴타운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주 여건 괜찮은 여기 장이 뉴타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랑 여러 개 뭐 감안하셨을 때 여기가 왜 괜찮냐면 일단 여기는 뉴타운이에요. 그렇죠? 장이 뉴타운이에요. 아까 우리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예요.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이 뉴타운이 좀 더 빠르다. 시간이 많이 그동안 걸려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여기 장이자이 레디언트 가보시면 84타입이 최근에 매물들도 찾기 힘들거니와 한 매매가 16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장이 뉴타운이 옛날에 장이 뉴타운이 아니에요.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이쪽 일대는 많이 이제 바뀌었고 여기 일대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철거 들어가 있고 이게 공토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 전체가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로 하나둘 완성이 됐을 때 향후에 이제 거주 만족도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 미아 뉴타운 있죠. 미아 뉴타운 있고 장이 뉴타운 있고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 강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고 미미삼 있고 위에 다 재건축 들어가야 되죠. 주변에 정주 여건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건데 초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역세권 쪽으로 가시면 아마 10억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면 10억 한 이하로 금액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순위 여기를 보시고 2순위 같은 경우는 뭐 서대문구도 괜찮습니다. 3호선 라인 괜찮고요. 그런데 이 역세권 주변은 가격들이 좀 나갈 거거든요. 요렇게 녹번역부터 홍제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는 가격들이 어쨌든 12, 13억으로 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주변 여기도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은 좀 정주 여건이 떨어질 수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괜찮겠죠. 여기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가격이 지금 현재 10억 이하로 괜찮습니다. 이런 아파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괜찮으니까 우선순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장이유타운을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한번 임장 가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인 뉴타운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 설명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대표님. 네, 요즘에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강남으로 진입을 아파트는 할 수도 없거니와 아파트 가격이 이미 평당 1억을 넘어서서 2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변이라든지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다.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재개발 투자고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예정지, 뭐 요건만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한 1억에서 3, 4억 가지고 투자 가능한 거거든요. 시간을 같이 위치 좋은 데다가 시간을 같이 돈과 함께 묵혀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입지 좋은 데서 기다린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다만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내가 장기 버전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단기간에 뭔가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거는 조금 좀 곤란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세미나 하니까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신 후에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